뭐 두 편의 칼럼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네. 칼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일단 칼럼 말씀하기 전에 한겨레에서 최근에 나왔던 보도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시죠. 네. 한겨레에서 어떤 제목의 기사를 썼냐면 2월 14일에 "기본소득과 신복지 체제, 이재명과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이제 아 예.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파형 기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복지와 병행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체제도 사실상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많이 도입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이제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자산제랑도 좀 비슷하거나 아니 일부 범주형 기본소득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둘의 싸움은 기본소득과 신복지라는 이제 체제의 싸움이 아니라 복지 확대 세력과 재정 보수주의라는 그 두 구도의 싸움이다. 라는 이제 새로운 구도를 좀 제시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의 맥락에서 한 칼럼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는 최한수 경북대 교수님이 쓴 2월 21일에 쓴 칼럼인데요. 칼럼 제목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비전 혹은 환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칼럼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 없이는 단기적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증세 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증세를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투 트랙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증세 없이 기본소득은 그냥 그다지 현실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게 현실 가능했으면 여태까지 왜 안 했겠냐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증세인데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하는 증세가 상당히 좀 순진한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최한수 교수님도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기본소득이 중산층에게 결국에는 기존 복지보다는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게끔 하면서 중산층에게 이익을 준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의 인과관계만으로 이제 바로 증세가 이루어질 거라는 주장이 상당히 아니한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는 재원 확보 방안들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예, 그 최한수 교수님 칼럼 얘기 보면 어떻게든 증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신복지제도이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건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잘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쪽이든 증세가 요구되는 것 같고, 그럼 이런 최한수 교수에 대해서 뭐 어떤 반박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뭐 연세대 최영준 교수 칼럼 같은데 그거 좀 소개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최한수 교수 칼럼이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반박을 하는 칼럼을 네. 쓰기도 했었고요. 또 연세대학교의 최홍준 교수도 좀 반박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고, 또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뭐 반박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칼럼을 또 한겨레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세 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더 얹게 되는 칼럼을 쓰게 한 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켜준 칼럼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최한수 교수의 칼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이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우리가 더 내는 세금보다
그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계층이 더 많잖아요. 순수계층이 더 많기 때문에 증세를 가능케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획인 건데 그거는 아니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당히 전향적인 아이디어고 그리고 여태까지 좀 어려웠던 그런 이제 복지수의 그 경험이 없던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인지하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증세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망을 더 확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이디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최영준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이 칼럼에서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최영준 교수의 칼럼 제목은 그렇다면 어떤 증세론인가? 라는 이제 제목의 칼럼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증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세금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아무리 내도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낼 그런 의지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의 모두가 다 돌아오는데 이제 대부분의 계층에는 이제 낸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내용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증세론을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어떤 증세, 어떤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떤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어떤 공동체를 얘기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논의까지 같이 해보자 이런 주장을 이제 이 칼럼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 요 칼럼하고 뭐 그 윤영중 선생님이 쓰신 칼럼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보면 한 10년 전쯤에 뭐 진보 세력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민주개혁 세력까지 해서 복지 동맹 혹은 뭐 증세 동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의 차이는 좀 빼고 뭐 이런데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둘 다의 구상이 지금 체제를 넘어서자고 하는 거면 증세 동맹을 사실은 구성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그것을 그 이상에 대해서 서로 뭐 다른 생각을 갖다면 좀 대립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최한수 교수나 최영준 교수의 칼럼 뭐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요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 뭐 갈등 대립 혹은 이 찬반이 새로운 증세 논의 로 나아가는 어쨌든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뭐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지 말고 좀 그 힘을 모으는 지점에서는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그게 아까 소개해 주신 그 한겨레 신문 기사의 어쨌든 논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뭐 이 시간에 앞으로 뭐 당분간은 반복되겠죠, 그 정치 네. 일정에 따라서. 하고 좀 따뜻한 이야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충북 보은에 있는 판동초등학교의 어린이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상당히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기도 했고, 또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 구상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전교생이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최근에 또 한 명이 전학을 좀 가서 이제 40명밖에 안 된다. 41명이었는데 40명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 1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의 기부금을 가지고 보통 이제 뭐 좋은 일을 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교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100만 원의 기부금을 가지고 전교생에게 매주 2천 원씩 매점 화폐로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 안에 그게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점 화폐로 이제 매주 2천 원의 이제 매점 화폐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스토리를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을 때는 아, 기부금을 받고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기부금을 받기 전부터 그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때마침 그 운이 좋게 그때 마침 이제 기부금이 들어왔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기본소득을 왜 처음부터 구상을 하게 되셨냐면은 건강한 좀 간식거리를 주기 위해서 학교 협동조합 그런 이제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정이 돼가지고 학교에 매점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작년의 일이고 매점을 열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4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인데도 매점에 오는 아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에 그 아무리 매점을 운영을 해도 매점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잘 지켜봤더니 용돈이 없어서 매점에 못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이제 매점 이 어릴 때부터 겪는 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격차죠. 불평등. 예, 이런 불평등이 어릴 때부터 겪게 되니까 그게 또 아이들 마음에 상당히 남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차별 없이 아이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을 한 이후에 마침 또 운 좋게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000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학생들은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 2,000원을 이제 거기에 기입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기입장에다 기록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에 예전에는 막 학교 서로 오고 싶다고 막 그러고 막 매점에서 뭐 살지 막 고민하기도 하고 서로 막 사주는 그런 문화도 생겼다 그러고요. 그리고 저도 판동초등학교에 나름의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강한옥 선생님께서 채택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 뭔가 생겼는데 그 한 아이가 전학을 가기로 전학했다고 아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전학 가기로 한 아이한테 선생님께서 또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너한테 앞으로 받게 될 기본소득을 너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니까 절반은 이제 자기네 반 아이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은 내가 제안한 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하신 게 이 2,000원의 용돈이 사실 아주 충분하진 않잖아요, 일주일에.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돈이 부족할 때 이렇게 바로 좀 꺼내서 이제 채워가지고 쓸 수 있게 잔돈통을 하나 마련을 하신 거예요. 잔돈통은 누구나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남은 잔돈을 여기다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돈통을 하나 만들고 전학 가는 친구는 자기가 앞으로 받을 기본소득의 절반을 잔돈통에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돈통의 이름을 제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돈통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처럼 마르지 말라고 마르지 않는 잔돈샘이라고 잔돈샘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딱 채택을 하셔서 그 잔돈샘이라는 또 이제 하나의 잔돈통이 생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뭐 먹고 뭔가를 고르고 자기가 규모 있게 소비를 하고 친구들과 같이 소비를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좀 제한 없이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근데 이게 다른 학교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 저는 이게 너무 다른 학교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또 판동초등학교에서도 이 100만 원 가지고 전교생한테 지급하려면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마침 또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그 100만 원 후원을 하셔서 이제 또 그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몇몇 후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도 자연스럽게 좀 연장이 되고 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좀 많이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 보면 기본소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두에게 돈을 준다." 근데 그게 현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뭐 그런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뭐 마칠 시간인데 오늘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인데
마치는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이거 앞으로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기본소득 소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는 사회 다른 분야의 의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논의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안윤 선생님이 서두에서 정보가 너무 많은 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시작할 때 이 시간이 오해와 왜곡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잘 헤엄칠 수 있는 뭐 길잡이 역할을 좀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기를 다짐하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